진아야. 진아야. 내 소리가 잘 들려요? 세상 사람들과 단절된 채 암흑 속에 나는 혼자 서 계속 있습니다. 우울한 나날을 보냈었어요. 하지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봄 기운이 만연한 늦은 오후. 봄이 찾아왔지만 경기도 오정구에 사는 이형달 씨의 집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두 딸과 아빠가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한 이야기조차 오고 갈 수 없는 식구들에겐 밥 한 끼 짓는 일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청각장애는 쌍둥이들에게 말문까지 닫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장애와 아빠의 사업 실패, 그리고 엄마의 부재. 아빠는 충격으로 건강까지 악화되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두 딸과 아빠는 서로를 의지한 채 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하는 딸들을 볼 때 아빠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지금 많이 아빠. 수척하고 말라 계시고요. 뇌출혈로 또 당뇨병으로 또 그 외에 합병증으로 폐렴도 앓고 계시고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고요. 건강이 많이 약해지신 상태입니다. 누구보다 건강했고 웃음이 많았던 아빠. 활발한 성격에 유머 감각까지 뛰어났던 아빠는 가족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빠는 다른 사람의 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매일 집에 오는 요양보호사는 아빠에겐 친구가 되어주고 아이들에겐 엄마가 되어줍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제가 안 오거든요. 보니까 그도 많이 진수언니가 많이 도와드려요. 식사 준비도 많이 하고. 아주머니 없으실 때도 저희 둘이서 샤워하거나 또 식사를 준비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주문해서 음식을 시켜서 먹기도 했었지만 청각장애인이라서 그런 건 좀 쉽지 않았고요. 나중에 그렇죠.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 요양보호사 아주머니 도움을 요청을 해서 아주머니께서 도움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쌍둥이 자매가 아픈 아빠를 돕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좀 일찍 깎아드려야 되는데 막 아프겠다. 그지? 저 이럴 때는 좀 살짝 일어나서 앉으면 좋잖아. 동갑이다 보니까 농담도 잘해요. 좀 편하고요. 편하고. 이렇게 요양보호사는 아빠가 속내를 털어놓는 유일한 상대입니다. 자기는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몸은 이렇고 애들을 돌봐줄 수는 없고 애들은 솔직히 말해 다른 집 가면 아빠들이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항상 힘들어 하시고 그냥 그렇게 술로 거진 하신 거지 표현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쌍둥이 자매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던 아버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빠는 늘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지만 오히려 딸들은 아빠에게 늘 미안하다고 합니다. 아빠가 술을 많이 드실 때 제가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빠를 무시하고 또 엄마가 없기 때문에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아빠를 도와야 했는데요. 제가 청각장애인이어서 소리를 듣지 못해서 아빠와 함께 사는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우울하기도 했고 제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서 우울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만 하고 장애는 가족들에게 오해를 만들고 가족들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는 가난도 동반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기초생활지원금인 84만 원이 이들의 유일한 생활비입니다.
사실 뭐 84만 원 가지고 네 식구가 살고 있거든요. 큰아빠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니까 그 취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취직을 했냐 그랬더니 보청기를 해서 지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며칠. 근데 보름도 못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문자를 보니까 그냥 집에서 쉬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좀 가장 힘들다고 생각이 드세요? 좀 힘들다고 느끼실 때? 쌍둥이의 환한 웃음을 지켜주고픈 게 바로 아빠의 마음입니다. 쌍둥이에게 꼭 필요한 보청기를 해주고픈 아빠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지난주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쌍둥이에게 꼭 필요한 보청기를 선뜻 내어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설레는 마음을 아는 가족들. 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쌍둥이들의 청각 상태를 파악하고 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종이에 한자 한자 꼼꼼하게 아이들은 자신의 상태를 적습니다. 뭐 어지럽다고 그래요? 너무 아프다고 그러고. 자매가 둘 다 난청이 있고 또 아버님도 제가 좀 장애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꼭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난청 검사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보청기를 우리가 착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아주 뭐 정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공부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먼저 청각 검사. 커요? 잘 들려요? 나 보지 말고 앞에 보고 내 소리가 잘 들려요?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닫혀있던 귀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검사만 마쳤을 뿐이지만 이미 보청기를 귀에 단 듯 진아와 아빠는 오랜만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검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받을 시간입니다. 내 귀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젠 정상인처럼 들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보청기도 그냥 다는 게 아니네요. 복잡한 과정이 있네요. 꼭 좀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사람 편에서 조금 나쁜 편. 비교적 나쁜 편이에요. 그러니까 청각장애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나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청기를 가지고 사용할 경우에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적응이 되긴 좀 어렵고 일정 기간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조금씩 좋아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제 내 귀에 꼭 맞는 보청기를 제작만 하면 끝인데요. 이용에 관심 많은 23살 아가씨들답게 귀에 쏙 들어가 밖에서 보이지 않는 예쁜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모형이 보청기로 변한 이제 쌍둥이들의 귀를 대신할 텐데요. 기분이 어때? 좋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회사 측에서 대신해준 아빠는 어떤 말로 고마움을 좋죠.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들한테 저도 눈물 나요. 저분 진짜 눈물 나요. 참 좋네요. 인상 참 좋으시네요. 저희도 딸이 둘인데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저희 애들 같고 사실 그랬어요. 부모 마음 다 똑같아요. 그렇죠. 정서적으로도 너무 불안했었는데 앞으로 다니면서 많이 가르치고 제가 그 집에 가는 한에 할 때까지 최대한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큰 걱정을 덜어낸 이날 오후 요양보호사 아주머니도 아빠도 오랜만에 활짝 웃어봅니다. 쌍둥이 자매의 보청기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이웃이 있었는데요. 진아야,
진아야, 들리나? 저도 그 청각하고 지체 종합장애 5급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도 저는 그래도 얘네들보다나 이영달 씨보다는 이리 몸을 움직일 수 있고 하니까 나보다 좀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일주일에 분이네요. 한 번씩 집에 오는 거야? 진아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은 집에 오고 나머지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지금 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면이 불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뜻 그걸 후원해 주시는 분도 없고. 저게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뭐 구청 쪽에 가서도 좀 나라에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냐고 해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걸 얘네들이 원체 바라는 거라 진짜 최선을 다해서 뭐 움직이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참 고생 끝에 낙이라는 게 이런 데서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제작에만 최소 3, 4일이 걸리는 보청기가 완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쌍둥이를 위해 회사 측은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데요. 잘 들려? 크지 않고 적당해. 적당해. 오, 다 알아듣네요. 청력에 맞게 이제 그 난청도에 맞게 해서 보청이 잘 들릴 수 있게 이제 피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을 해서 뭐 이게 소리가 울린다 그러면 좀 조정을 좀 작게 해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소리가 작다 그러면 우리가 키워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소음이 있다 그러면 그 소음을 이제 우리가 줄여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 작은 기계는 쌍둥이 자매에게 그동안 다쳤던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계 하나 끼웠을 뿐인데 처음 들리는 이 작은 소리가 준선이는 재밌기만 합니다. 이걸로 조절하는 다 들려요. 들을 수 있는 진선이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말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케이. 다. 안 들려서 말을 못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잘하잖아. 표정부터 밝아졌네요. 영어를 들으면 뭐라고 못 듣듯이 똑같이 뭐냐면 무슨 말은 들리긴 들리는데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 이제 훈련하고 습득을 통해서 이제 잘 들리게 될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보청기 회사에서 지원한 1,000만 원 상당의 보청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보청기입니다. 아빠는 늘 나의 조언자이자 친구였습니다. 또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나는 그런 아빠의 영원한 팬입니다. 우리 옥사나 눈에 눈물 고인 것 같은데요. 우리 옥사나도 아빠 생각 많이 나죠? 네, 특히 우리 아빠는 지금 러시아에 계셔가지고요. 그렇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한국 올 때 진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아빠. 저 쌍둥이라 그러니까 제 동생이 세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넷이 복닥복닥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아파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어요. 7시간 동안. 그때 처음으로 아버님의 눈물을 봤었거든요. 모두가 다 한 상에 이렇게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 뭔가 침울한 분위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막내를 걱정하던 아버지의 눈물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내가 볼 때는 저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알겠는데 왜 우리나라 아버지는 무뚝뚝하다, 재미없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다 너무 힘든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든 맞아요. 때에 있어서 그렇지 나는 우리 가족 사진만 보면 가슴 아픈 게 저도 애하고 엄마는 있는데 아버지 있는 사진은 별로 없어요. 항상 찍어주고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마음 아버지는 아프죠. 주인공이기를 포기하시죠. 근데 이런 분들을 좀 어떻게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과 그런 시스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경기도에도 뭐 무한돌봄 같은 그런 그 좋은 제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규제에 걸려가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무한돌봄 그
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저 120번 치시면 누르시면 되거든요. 예. 그쪽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동네 분들도 어려운 분들 주변에 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도움 구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아버지라는 이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저랑 옥사나 씨 빼고 다 아버지시잖아요. 아까 뭐 그렇죠. 소주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집에 좀 빨리들 들어가세요. 그래야겠네. 나 사실 쭈꾸미 데쳐가지고 강성범 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랑방 손님들 한 잔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보고는 못 가겠다. 괜히 핑계 대시는 그래요. 거 오늘만큼 집에 일찍 동네 분들도 오늘 일찍 들어가시고요. 그럽시다. 예, 우리도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제 저희들도 헤어지도록 할게요. 동네 사람들 내일 또 봐요. 우리 일찍 갑시다 오늘. 네, 그럽시다.